이번 시간은 비와 투수 방수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현장에서는 이제 타이백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타이백. 듀폰 회사에서 나온 상품 이름, 제품 이름이 되겠고요. 정확하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투수 방수지. 보면 그 설계 도면에만 투수 방습지라고 써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표기 방식입니다. 모순된 거죠. 자, 투수 방수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수 습기는 통과를 하고 방수 물은 통과를 하지 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듀폰 회사에서 나온 이 타이백의 경우를 보면 벽체용이 있고 지붕용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벽체용이 되겠고요. 벽체용의 투수 방수지는 벽체에 해당되는 수직면의 방수가 되는 것이지 경사면에 해당되는 지붕, 수평면에 해당되는 바닥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방수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벽체 수직면에 해당되는 방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투수 방수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 현재 지금 골조 공사가 진행이 거의 끝났고 지금 외벽에 타이백 투수 방수지를 설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붕 작업도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쪽은 지붕의 방수 시트지가 일부가 지금 설치가 되고 있고 해상도가 좀 낮아서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여기는 설치가 안 된 걸로 보입니다. 이쪽은 확실하게 설치가 안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옆 건물에 붙어 있는 이 지붕은 역시 당연히 지붕에 시트지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벽체를 보면 벽체의 타이백은 여기는 설치가 됐죠. 이 흰색 부분이 된 게 이제 타이백이 설치가 된 부분이 되겠는데, 자,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지금 타이백이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만약 사진에 보이는 이 집이 여러분들 집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오늘 여기까지 작업을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저녁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비가 왔습니다. 일기예보에도 없었던 폭우가 저녁과 새벽에 엄청나게 비가 온 거죠. 대부분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건축주분들은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현장에 이 일과 관련있는 시공팀들은 좀 마음을 썩죠. 자, 그런데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국내에서 잘못된 지식, 정보로 확대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셔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새벽에 밤에 엄청난 비가 왔어요. 자, 아침이 될 때 비가 그쳤습니다. 한 6시경 비가 그쳤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날이 밝았습니다. 자, 일해야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일을 시작하면 대략 8시, 9시경 됐을 때 이제 해가 들면서 날씨가 굉장히 화창해진 날씨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를 가지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밤새 비가 엄청나게 왔었죠. 자, 이 하판은 모두 다 젖어 있습니다. 지금 젖어 있어요. 이 부분도 젖었겠죠. 자, 이 부분도 젖었습니다. 타이백이 있는 부분은 괜찮지만 이 윗부분의 이쪽을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역시 빗물이 타고 들어갔을 거예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왜 하자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하판이 젖어 있는 경우, 그리고 타이백 속이 젖어 있는 경우, 또는 일부는 젖지 않은 경우,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타이백 작업을 그냥 진행해도 되느냐? 하판이 젖어 있는데 그냥 진행해도 됩니다.
지붕 시트지, 방수 시트지가 되겠죠. 이거 지금 이 상태에 설치해도 되냐? 이건 안 됩니다. 벽체의 타이백은 그냥 진행해도 됩니다. 왜 그런지 보자고요. 자, 앞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타이백은 뭐예요? 투수 방수지입니다. 자, 벽 속에 현재 지금 빗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 상태에 햇볕을 받으면서 합판이 마르게 됩니다. 건조가 되면서 이제 수증기가 발생을 하죠. 자, 그게 습기가 되면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투수 타이백을 통해서 이 습기가 외부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된 현장, 지금처럼 타이백이 설치가 된 데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는 이런 현장에서 해가 들어서 굉장히 자외선을 받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날씨가 되겠죠. 이젠 점점점 오후가 들면서 더더욱. 자, 이럴 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건물 모서리에서 이 타이백이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습기가 외벽 바깥으로 이렇게 배출이 되는 게 실제로 육안으로도 보여요. 아지랭이처럼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실제 육안으로도 보입니다. 자, 이거는 언젠가는 저는 육안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걸 영상으로 촬영은 하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언젠가는 기회가 될 때 꼭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에 있는 OSB 합판은 현재 지금 마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젖은 부분을 한번 보자고요. 젖어 있는 부분에 이 OSB 있는 부분도 역시 타이백을 그냥 설치합니다. 젖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타이백을 설치합니다. 그럼 역시 자외선을 받아서 건조가 되면서 투습이 되면서 결국 안에 있는 합판은 계속 건조가 되면서 구조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합판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타이백을 그냥 설치해도 되고 이미 설치가 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또 비가 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다 설치가 됐어요. 이제는 타이백을 전부 다 설치가 됐어요. 이때 비가 또 왔어요. 이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이백은 방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지금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벽체에 OSB 합판이 젖어 있다, 젖어 있지 않다, 타이백이 설치가 일부만 되어 있다랑 관계없이 이건 비가 오고 안 오고랑 전혀 관계없이 문제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잘못된 표현으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목조 혜택에서 벽 속의 습기가 외부로 배출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벽 속에 있는 것이 어정쩡합니다. 표현 자체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타이백 안쪽에 있는 습기가 외부로 배출이 되는 거지 벽체라고 우리가 벽체 속이라고 생각하면 현재 단열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또는 그 부분을 상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단열 시간에 제가 또 다른 영상을 만들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는 다시 지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체는 문제가 없는 걸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지붕을 갈게요. 자, 지붕을 보면 여기는 방수 시트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안 된 걸로 보입니다. 여기는 아예 안 됐고 여기도요. 그리고 이쪽은 지붕 전체를 아예 설치하지 않았죠. 자, 이건 어때요? 합판이 젖어 있습니다. 얘도 젖어 있어요. 이것도 젖어 있죠. 그리고 비가 내린 것이 빗물이 타고 이 방수 시트지 또는 펠트지 속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지붕에 설치가 된 펠트지 또는 방수 시트지는 투습 기능은 없습니다. 방수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자고요. 일단 먼저 쉬운 것부터 설명해 볼게요.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지붕에다 시트지나 펠트지를 바로 설치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합판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이후에 설치하는 시트지나 펠트지 같은 경우는 방습이에요. 투습이 아닙니다. 방습, 방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설치를 해버리면 어때요? 합판이 그냥 안에서 썩어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합판이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그 다음 방수 시트나 펠트가 설치가 되도록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려보죠. OSB 합판의 함수율은 대략 10 정도가 나옵니다.
자, 함수율 측정기가 가격이 대략 한 2만원대 정도면 아주 저렴한 걸 구입해서 테스트 해볼 수도 있는데, 자, 이걸 지붕 쪽에 함수율 측정기를 딱 찍어서 핀을 꽂아서 체크를 했을 때 어때요? 함수율이 10 정도 대략 나왔을 때, 그 정도 나왔을 때 이제는 방수 시트지 작업을 진행해도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합판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시트지나 펠트지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어때요? 자, 여기도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죠.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자, 여기도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살짝 고민입니다. 자, 여기는 OSB 합판 현재 지금 노출이 되어 있고, 여기는 현재 시트지 또는 펠트지가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현재 이 위에가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겹침을 가지고 완전히 다 덮었다면은 안에 있는 습기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겠죠. 못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여기가 지금 다 뚫려 있는 상태예요. 이 뚫려 있는 곳을 통해서 물론 빗물이 들어갔죠.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자외선을 받아주면은 안에 있는 합판이 이제는 건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습기가 실질적으로 이 시트지나 펠트지를 통해서 외부로 배출은 안 되고요. 예, 이 뚫려 있는 부분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빗물이 들어오는 곳도 결국 나가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어때요? 함수율 측정기를 가지고 찍었을 때 함수율이 10%가량 나왔을 때 그 다음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벽체의 타이백은 투스파 함수지가 설치가 되는 이 타이백은 어때요? 비가 오고 안 오고, 비가 맞고 안 맞고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작업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고 그냥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지붕의 시트지는 OSB 합판의 함수율이 10 정도 가도록 건조가 충분히 시켜준 상태에서 시트지나 펠트지 작업을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늘 항상 하는 얘기지만 건축주부는 실은 몰라요. 그래서 모든 걸 대부분 다 감성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이제 미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감성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자, 이때 타이백 쪽에 내는 빗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죠. 이유는 뭐예요? 내 눈에서 이게 가까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붕은 잘 보이지 않죠. 눈에서 멀어요. 자, 그러니까 지붕 쪽은 오히려 별로 문제가 없는 걸로 안심을 하면서 벽 쪽에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벽 쪽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지붕은 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한 다음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비가 왔다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구멍이 뚫렸겠죠. 벤트 구멍에 의해서. 그러면 이 안에 내부가 다 젖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바닥이 흥건합니다. 자,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그 다음 영상 때 또 준비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